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예술 평론을 하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대중가요, 그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뽕짝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트로트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대중가요 좋아하세요? 네! 뭐 좋아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중가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있습니다. 아무리 안 들으려고 나는 대중가요를 뭐 별로 안 좋아해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뭐 요즘은 누가 인기 있는지 혹은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예. 그렇죠. 서태지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혹시 모르면 어디 저기 무슨 오지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대중가요는 그렇게 그냥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환경처럼 놓여 있고 그냥 틀면 나오고 버스 타도 나오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도 정말 N세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즐길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들으면 제목은 몰라도 그냥 이 노래 그냥 그렇게 다 아시죠? 예. 뭔 노래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아신다면 사실 트로트라는 대상은 참 흥미로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중가요 역사를 얘기하면 1920년대부터인데요. 1920년대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존재해온 유일한 대중가요 양식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포크 그러면 1960년대 말에 태어났죠. 락 그래도 1960년대 한 중후반에 태어난 셈이죠. 그렇게 보자면 트로트는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변천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로트를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압축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로트는 원래 그렇게 촌스러웠나? 여러분 트로트는 참 고상한 노래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트로트는 참 고상한 노래라고 생각한다. 혹은 나는 트로트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솔직히. 네, 역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손을 드십니다. 확실히 이건 뭐 여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한번 20대들 손 들어보세요. 20대 여러분들. 네, 20대 이하도 있으세요? 10대 혹시? 그럼 10대, 20대 분들 중에서 나는 트로트를 슬픈 노래라고 생각한다. 트로트를 듣고 가슴이 찡하거나 눈물이 글썽해본 경험이 있다.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여러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 세상에 요즘 애들 이렇구나. 트로트를 듣고 슬픈 노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근데 젊은 여러분들, N세대 여러분들은 트로트 들으면 웃기죠. 웃기죠, 사실. 뭐 빛나리는 무슨 뭐 호남선 남행열차 할 때 신나게 놀 때 부르는 거지. 혼자 이렇게 딱 조용하면 발라드, 뭐 R&B 이런 거 듣지. 막 놀 때나 소양강 찬양 이런 거 하는 거죠. 늘 트로트는 흥겨운 것, 혹은 놀 때 부르는 것, 그래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것.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써왔던 뽕짝이라는 말에 대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뽕짝 가수라고 부르는 그런 가수분들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있고 혹은 밤무대에 계시는 조금 무명의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실은 뽕짝입니다. 희한하죠. 자신들이 뽕짝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뽕짝이란 말에는 비하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뽕짝이란 말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트로트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더 높여서 전통가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주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통가요란 말은 왜 틀렸는가 하는 건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뽕짝이란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고 이제 오늘은 트로트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뽕짝 이런 말이 아주 익숙하죠. 송대관 씨의 네 박자 같은 노래 보면 쿵짜자 쿵짝 이렇게 하잖아요.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거 뽕짜작 뽕짝으로 알아듣게 되죠. 우리는 딱 들으면. 그 뽕짝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밑에서 쿵 하고 위에서 짝 쿵 짜작 쿵짝 하는 이 리듬의 패턴을 이제 의성어로 만든 게 이제 뽕짝인 거죠.
근데 이 뽕이라는 말에서 오는 그 이상한 경박스러움 같은 게 확실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박스러움 때문에 이제 비하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건 바로 처음부터 이런 노래를 뽕짝이라고 불렀던 게 전혀 아니고요. 뽕짝을 비하하게 된, 즉 트로트 가요를 비하하게 될 때부터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트로트란 말도 사실 없었고요. 그냥 유행가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유행가의 전부가 그냥 트로트예요. 유행가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민요, 또 하나는 트로트. 그러니까 양식의 명칭으로 쓰려면 이제 엔가라고 일본 명칭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유행가 이렇게 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유행가 중에서 대중가요 안에 트로트가 아닌 대중가요가 나오게 되니까 뭔가 부를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엔가 그래버리니 우리가 이미 일본에서 독립했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죠. 엔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트로트라고 하는 서양의 악곡 명칭을 갖다가 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트로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즈음에서 트로트를 약간 비하시키는 뽕짝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 트로트를 이렇게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뽕짝 혹은 트로트 하면 생각나는 가장 커다란 얘기가 이제 외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로트는 과연 외색인가 하는 얘기죠. 이건 사실 지금까지도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음악적 특성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 그냥 듣는 즉시 가사 뭐 하나도 안 나와도 들으면 아 이건 트로트야 이게 직감적으로 오시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리듬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도 하세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하면 그게 트로트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트로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리듬이에요. 그런데 트로트 중에는 삼박자 트로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현미 씨 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해 보세요. 도도도 레미솔 미레도 라도도 레도 라솔 삼박자죠. 쿵짜작 쿵짝 안 하죠. 그런데 트로트죠. 그럼 뭐지요? 특성이 뭐지요?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장조하고 단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 장음계, 단음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장음계와 단음계에서 둘 다 다섯음을 주로 씁니다. 지금의 서구 근대가 7음을 주로 쓰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음을 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로트에서 주로 쓰는 음은 이렇게 5개입니다. 장조에서는 도레미 틀렸네요. 도레미솔라 파가 없습니다. 지금 6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틀린 거 이걸 지워버리세요. 도레미솔라 이렇게. 근데 되게 오음을 쓰게 되면 도레미솔라의 음계를 쓰게 돼 있어요. 꼭 트로트만이 아니라 예컨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노래 있죠. 솔도 미도 미레 도라 솔. 그렇죠. 시가 빠졌죠. 미미미 미레도 솔라솔 미레도 레미미미레 미레도 라솔 라도 라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바로 단조 트로트 음계입니다. 라시도 미파 미도 시라 딱 듣기만 해도 트로트 느낌 나죠. 다시 올라가 볼까요? 라시도 미파라 시라 파미도 시라 정말 트로트죠. 여기다가 쿵짜자 쿵짜간 리듬까지 넣어서 라시도 미파라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선율로 만든 거를 한번 보실까요? 시시시라 시라 파미 랄랄라 시도 미미 파파파미 파랄라 시시시도 시라 파미 파라 들어본 거죠? 뭐죠? 이건 뭐였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쵸? 잊으라면 있지요 잊으라면 있지요 조용필의 미오미오미오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레하고 솔 빠진 상태로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그냥 트로트 느낌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이 음계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런 음계는 별로 없어요. 서양에도 없고요. 우리나라 전통 음계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방에 이 비슷한 음계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는 있지 않아요. 일본에는 어떤 음계가 있냐면 미파라시도라는 음계가 있습니다.
라시도미파가 아니라 미파라시도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음의 진행은 달라지는데 역시 레하고 솔을 뺐다는 느낌에서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파라시도의 전통 음계가 서양의 단음계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식의 아까 얘기했던 라시도미파의 음계로 바뀐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음악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이 미파라시도 같은 독특한 이런 형태의 음계는 뭐 무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음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참 목소리가 이상하죠. 자, 개명창 하실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도시도미도시라. 그렇죠. 레하고 솔 싹 빠졌습니다. 동일한 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을 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데 미미파파미도미시 라도시라파미 레하고 솔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으로 불렀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박시춘 선생도 명물이지만 남인수의 목소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남인수 선생이 중간에 쉬지를 않아요. 숨이 얼마나 긴지. 안 쉽니다. 정말 안 쉬어요. 여기서 지금 살짝 숨을 쉬었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요. 이게 이제 남인수 선생이 약간 나이 드셨을 때 녹음한 거예요. 1939년에 녹음했던 원래 SP판을 들어보면은 정말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만을 그냥 한 호흡으로 그냥 쫙 끌고 나가. 보통 사람 같으면 허덕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호흡이 길고 아주 또렷한 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인수 선생 목소리를 감상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트로트 가요가 이제 슬픈 가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공감을 못 하시는 세대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눈물 질질 짜는. 슬프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프려고 노력하는 노래라는 건 아시겠죠? 뭔가 흑흑흑 신파에서 보이는 독특한 신파조의 슬픔, 그런 게 트로트엔 있습니다. 그 독특한 실체, 슬픔의 실체. 다른 뭐 하얀 손수건에서 느끼는, 송창식의 노래에서 느끼는, 혹은 뭐 요즘 발라드 가요 조성모 노래에서 느끼는 슬픔과는 상당히 다른 트로트에서만 느끼는 독특한 슬픔, 그 질 뭘까요? 그거는 독특하게 이 트로트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게 싫었어요. 막 그 끈적거리고 징글징글하고 꺾고 흑흑거리고 정말 왜 좀 쿨하게 살면 안 되냐? 이런 요즘 얘기를 하면 그거죠. 좀 쿨하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끈적거리냐? 그거죠. 신파극의 대표적인 연극.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 흔히 그렇게 부르는 장한몽이죠. 장한몽. 뭐 놔라. 바지 찢어진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개그맨들 하는 거 다 보셨죠? 그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오락시간에 그런 거 했어요. 뭐 순애야 저 달을 보아라. 뭐 무슨 뭐 어디 대동강가에 무슨 뭐 이수일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한 번도 연극 보지 않은 사람들도 늘 그거는 그냥 신파에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삼각관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심순애를 중심으로 볼까요? 이 심순애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수일입니다. 사실은 이수일과는 첫사랑이에요.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당연히 이수일한테 시집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수일은 고학생이고 가난해요. 거의 심순애네 집에 더부살이해서 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순애 부모가 이수일을 걷어서 키워줬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중배가 딱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등장을 하죠. 소설과 연극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호의 아들인 김중배가 딱 등장을 합니다. 돈을 따라갈까? 사실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심순애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김중배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무시당하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질서. 이건 도저히 인간적이거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심순애가 이수일한테 가겠다 하는 걸 부모가 머리채 휘어잡고 중배한테 끌여왔다.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그게 아니라 심순애가 거부를 하지 않아요. 마음은 수일이한테 가 있는데 가야지요. 그러고서 그냥 가요. 스스로 가요. 이 세상의 질서에 스스로 굴복해요. 그렇게 되면 이 고통, 이수일을 잊어야 되는 고통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부모한테 머리채 끌려서 잡혀왔으면 자기 탓이 아니죠.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 탓이죠. 혹은 세상 탓이고 김중배가 끌어왔으면 김중배 탓이죠. 김중배가 나쁜 놈이죠. 아니에요. 지가 가야지요. 스스로 꿇었어요. 자기도 억울하죠. 세상의 질서에 굴복한 거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는 딸이에요. 부모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하죠. 이 순애는 정말 불쌍하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혹은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오해예요, 수일 씨.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연민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학을 하면서 자기 연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심사가 막 엉켜가지고 부르르 떨다가 과잉된 눈물로 흑흑흑 하는 것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에서 끊임없이 꺾는 거예요. 꺾잖아요. 그 꺾는 데 묘한 비극성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비극성은 당당하게 딱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푹 죽어있는 그런 느낌. 그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아까. 자, 네 번째 질문 연결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 특히 한 35을 넘으면 트로트가 좋아질까요? 그렇죠. 사실 제 세대가 제가 그랬잖아요. 송창식과 양희은을 좋아했던 세대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트로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벌써 43이거든요, 제가. 물론 저는 이제 트로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져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저는 20대 말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트로트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왜 한 35만 넘으면 여태까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들. 지금 30대 후반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이문세 좋아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문세, 유재하 뭐 이런 거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35 넘으면서 애수애수하고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짝사랑 그러면 야 이거 명곡이었네. 심수봉 이거 아주 좋네. 이렇게 되죠? 그 참 희한하죠? 그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N세대 여러분 좀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댄스 뮤직 막 좋아하다가 27, 8쯤 되면 갑자기 김광석의 30쯤에 같은 거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지금 계시는 것 같군요. 늙었다는 징조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가 먹는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30쯤에 맞아. 조금씩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와 맞네. 기가 막히네. 김광석 좋아할 세대가 아닌데 27, 8 되면은 좋아져요. 똑같습니다. 20살 때는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질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가난한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더 합니다. 별로 왜 굴복을 하고 살아? 당당하게 맞서고 살지? 딱 30 넘고 35 되어 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애는 있지요. 가족은 줄줄이 딸려 있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자이든 남자이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즉 세상에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스스로 굴복을 해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구나. 왜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젖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의 징조가 196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막 그냥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트롯, 이거 별로지.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미팔군 쪽에서 나온 새로운 미국식 가요예요. 그런데 이 1960년대 최희준과 패티김과 한명숙과 현미가 판치고 있던 이 시대에 꿋꿋하게 살아남은 가왕 이미자 씨 이런 사람들 있죠. 역시 목소리가 기가 막히죠. 특히나 이렇게 막 끈질기죠. 소리가 아주 질기죠. 가사 한번 보세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요. 고통스럽지만 표현을 해요? 못하죠. 왜?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생각으로 보자면.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해요. 이 가슴 아픈 모든 산을 다 껴안고 고달픈 인생길을 서성이면서 그지만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게 이 노래 가사예요. 여자. 그 다음에 시골 사람. 저항력의 사람들. 뭔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굴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로 트로트를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는 도시의 서구적인 노래, 미국적인 노래에 비해서 촌스러운 노래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0년대가 되면 아예 이제는 시골 출신이 서울 올라와서 부르는 노래 같은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훈아의 고향열차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정말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이 노래도. 자, 이 사람은 주인공이 어디 출신입니까? 코스모스 피는 곳이 고향이 저쪽이잖아요. 고향 열차를 타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쁜이 꽃분이 딱 촌스러운 이름이죠. 그 이쁜이 꽃분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은 달려가요. 1960년대는 엄청난 개발의 시대였고 수많은 농촌 사람들이 남부여대해서 무작정 상경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좀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시골에서 보릿고개 못 넘겨서 온 사람들이 뭐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똑같이 못 살죠. 노래가 참 짧아요. 1절이. 태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다 그 말에 그냥 몇 년 됐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자, 고향 떠난 10여 년에 올해도 됐죠.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지금 이 노래 지금 들어도 고향 떠나신 분들은 청춘만 늙어 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죠. 자, 2절은 그 고향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향의 버드나무를 생각하고 근데 쭉 바라보는데 그 고향은 저쪽에 있을 뿐이에요. 3절에서는 가서 호돌기를 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옛날이에요. 4절 다시 돌아와서 지금을 생각합니다. 정이 들면은 이 타향도 고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가도 그만 오도 그만. 왜 고향에서는 다 알아주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너네 집 모두 잘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건데 타향은 그게 없죠. 가나 오나 너 갔냐 그래 왔냐 이러고 사는 타향의 삶이라는 게 차갑게 이를 데 없죠. 정말 이곳은 타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이 노래가 끝납니다. 물론 사랑 노래들도 참 좋은 게 많지만요. 이런 타향살이 같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당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통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그 이미지의 전개 과정이나 하는 거를 무슨 국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노래들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전쟁 우리가 내라 그래서 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전쟁합니까? 그 전쟁 속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조금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눈보라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도. 그럼 뭐죠? 일사후퇴입니다. 흥남부도 사람들은 이제 동쪽 해안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부산 같은 데 배를 타고 왔어요. 그게 육로보다 가까우니 육로는 험하잖아요. 이 태백산맥을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배는 한정적이죠. 거기서 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일사후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 흥남보도 원산 앞바다 이런 데서 그냥 꼿꼿이 얼어서 그냥 죽었대요. 사람들이. 그냥 사흘 나흘 기다리다가 그냥 넘어가는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비규환 속에서 금순이 놓친 거죠. 이 노래의 2절은 정말 소설 같아요. 2절은 국제시장 장사치기예요. 자기는. 금순이 못 찾았어요. 금순아 어디를 가고 도대체 이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이 여자가 여기 와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네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떡하고 살고 있냐. 걱정이 태산 같죠. 그래서 영도다리 난간만 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영도다리에서 만날라나. 왜냐하면 부산의 명물이었어요. 영도다리는. 개폐식 다리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 이러고 헤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당시에.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피난사리에서. 그러니까 영도다리에서 가서 혹시 나와 있을라나. 3절. 역시 금순이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접어요. 아, 금순이가 북에 남았나 보다. 남해 못 내려왔나 보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굳세게 사람한다오. 그때까지만 사람한다오. 금순아 함께 춤도 춰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노래의 끝입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가 바로 이러한 트로트의 명곡 시대였고요. 60년대 이미자의 노래들이 이제 그 명곡에 이제 반열에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굴복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청년 문화 세대가 됐거든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청바지 딱 입고 어른이 모르는 거냐 머리 기르고 딱. 그렇죠. 나팔바지 딱 입고 잘라서 풀고 청바지. N세대 여러분 찢는 거 여러분만 하시는 줄 알았죠? 당시에 다 했습니다. 30년 전에
물론 과감하게 못 찢어서 그렇지 이렇게 넓적다리 같은 거 못 찢었어요. 밑단을 잘라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트롯이 좋아질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트롯은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끔가다 심수봉 같은 독특한 작가가 나와서 심수봉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바보 같은 여자랍니다. 응?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이러잖아요. 그래 나 이렇게 사는 거 바보 같은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살겠는걸. 그거거든요. 참 호소력이 있죠. 그 대목에서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수봉의 시대는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을 할 주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뭐 락, 뭐 무슨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런 세대거든요. 거기서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남자는 뭐 배, 여자는 항구. 정말 말이 안 되죠. 요즘 애들 말로 썰렁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트로트는 조금은 밝고 명랑한 노래, 노는 노래, 술 먹고 놀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그냥 바뀌어갔습니다. 킬링 타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듣는 거지 뭐 가슴 저리게 모고 온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노래가 돼버리고 난 겁니다. 그럼 트로트를 복원해야 되겠느냐? 아이 그럴 순 없죠. 우리가 모두 스스로 세상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트로트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트로트가 우리 가요사에 남아서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을 필요는 없죠. 그것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래는 젊은 밴드입니다. 어부 밴드의 아름다운 세상의 어느 가족 줄거리 들어보시죠. 가사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혹시 집에 가서 음반을 찾을 수 있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원에 꽃이 피던 아름다운 봄날 남자의 척추뼈가 분리가 됐네. 무슨 얘기죠? 사고를 당했어요. 척추가 그날부터 산소 대신에 한숨만 먹고 삽니다. 이 남자. 2절은 아들놈이 차 사고를 냈어요. 엎친 데 덮쳤죠. 3절은 견디다 못해서 마누라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남자가 염산을 마시고 자살을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과연 트로트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픔을 잘 표현하는 저학력이고 못 배우고 많이 못 벌고 변두리에서 살고 늘 그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래서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가족은 산산조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양식, 그거는 트로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젊은 밴드인데 트로트를 절묘하게 참 잘 썼어요. 이것 말고도 송창식 씨 같은 사람은 트로트가 묘하게 한국적이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토함산 같은 아주 대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로트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트로트가 계속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트로트가 주류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하지만 트로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가요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가요 작가들에게 좋은 음악적 재료로 혹은 문화적 재료로 쓰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것까지 촌스럽다고 배제해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정태춘이나 어부밴드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소화했기 때문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 5가지 질문을 다 던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트로트가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무슨 포크라든가 혹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무슨 뭐 R&B라든가 이런 것, 댄스 뮤직이라든가 하는 것도 도대체 댄스 뮤직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락은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지요. 이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반추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조금은 거울 보듯이 그렇게 발견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 같이 시시껍절한 것을 연구하는 재미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 이웃의 모습을 발견하는, 내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문화를 결코 홀대하지 마시고 꼼꼼히 논리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고맙습니다.